안녕하세요. 친절한 아키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집 명령 중에 드래그, 회전 대칭, 복사와 다중복사, 정렬 분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집 명령은 대부분 풀다운 메뉴의 편집에 있습니다. 한번 편집에서 이동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비활성화된 이유는 편집한 요소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요소를 선택하고 편집 이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에 갔을 때는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집 명령 중에 드래그 회전 대칭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옆에는 Ctrl D, Ctrl E, Ctrl M 이렇게 단축키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처럼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편집 명령에서 클릭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고 벽이나 보, 요소를 수정할 때는 선택을 하고 요소의 노드와 모서리를 클릭했을 때 펫팔레트를 이용해서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펫팔레트를 이용하여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펫팔레트에는 드래그, 회전, 대칭, 수직 올리기 다중복사가 있습니다. 한번 대칭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래그를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시면 커서를 따라 요소가 이동이 됩니다. 클릭했을 때 이동하거나 그리고 트래커의 거리값을 입력하여 정확하게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데요. 상단 풀다운 메뉴의 이동, 드래그를 클릭하시면 아까와 펫팔레트의 기능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단축키를 사용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둥을 키보드의 Shift 키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동의 단축키는 Ctrl D입니다. 옮길 위치로 드래그 하시고 이동을 마무리할 곳에 마우스를 놓으면 됩니다. 정확한 치수로 이동시키고 싶으시다면 트래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복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trl D를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Ctrl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커서에 플러스 마커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사할 위치에 옮겨가시면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trl D를 누른 상태로 이번에는 Ctrl Alt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커의 마우스 커서로 변경이 되고 이때 옮겨갈 점을 클릭하시면 해당 점에 다중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치를 이용해서 응용해 보겠습니다. Ctrl D를 누르고 Ctrl Alt를 누른 상태로 트래커에 1500만큼 입력해 보겠습니다. 커서의 위치부터 1000만큼 다중복사하고 싶으시다면 10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마우스 위치에서부터 1000만큼 이동시키고 싶으시다면 트래커에 1000을 입력하여 정확하게 이동이 됩니다. 다음 회전은 단축키가 Ctrl E입니다. 이동처럼 복사나 다중복사가 가능하고 요소 선택하고 Ctrl E를 누르시면 각도기 모양의 커서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회전할 축을 정합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지 지금 현재 그래픽적으로 미리 보여지고 있는데요. 원하는 각도일 때 클릭하여 완성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소 선택하고 Ctrl E를 누른 다음에 중심점 회전축을 정하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회전시킬 수 있지만 트래커를 사용하셔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각도의 단축키인 키보드 A를 누르고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 바로 각도 값을 입력하여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와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한 번 더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요. Ctrl E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한 번 더 누르시면 플러스 마커가 생성되고 복사가 됩니다. 동일하게 Ctrl E를 누른 상태에서 Ctrl Alt를 누르시면 플러스 2개가 표시가 됩니다. 이때 중심점을 기준으로 축을 정한 후에 원하시는 만큼의 다중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칭입니다. 대칭도 역시 단축키가 있는데요. 먼저 단축키인 Ctrl M을 누르고
대칭 기준선을 그려주시면 대칭이 완료가 됩니다. 이 대칭은 기준선뿐만 아니라 기준점을 찍어서 어느 방향으로 대칭할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점을 클릭하여 어느 방향으로 대칭할 것인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M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한 번 더 눌러보시면 플러스 마커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기준 점을 기준으로 요소가 대칭 복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칭은 한 번 복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원래의 위치로 복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칭의 경우 다중 복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드래그, 회전, 대칭 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다중 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중 복사 기능은 오토캐드의 어레이라는 기능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편집 명령이기 때문에 요소를 먼저 선택하고 상단 풀다운 메뉴의 편집, 이동, 다중 복사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소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동 다중 복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단축키 컨트롤 U를 사용하여 다중 복사해 보겠습니다. 요소를 선택하고 컨트롤 U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중 복사 창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드래그, 회전, 수직 올리기, 횡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래그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방식은 크게 4가지로 증분미 확장, 증분, 확장, 분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분미 확장은 따로 별도의 값을 입력할 필요 없이 요소들 간의 간격의 값과 복사된 요소의 개수를 모두 그래픽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직 변이의 같은 경우에는 Z축으로 요소를 증분미 확장할 때 Z 간격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분미 확장을 선택하고 해당 기능의 기준이 될 점을 정해줍니다. 요소의 노드를 클릭하셔도 되고 그 외 다른 곳을 클릭하셔도 원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커서를 이동하여 각도와 간격을 정해 클릭하고 커서를 이동시켜 증분합니다. 증분은 복사의 수를 먼저 입력하여 정하는데요. 그 외에 증분미 확장과 동일합니다. 기준이 된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각도와 간격을 정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트래커 박스를 이용해서 정확한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확장은 간격 간의 값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 외에 역시 증분미 확장과 동일합니다. 간격을 입력하고 기준이 된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복사본의 수를 정의합니다. 다음 분포는 증분과 동일하지만 기존 요소 사이에 복사할 때 편리한데요. 예를 들어 벽과 벽의 사이 간격을 모른다고 가정하에 기둥 5개를 복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 복사수의 5를 입력하고 기준 점을 찍으신 다음에 반대편 벽을 클릭하시면 범위 내에서 창에서 입력한 개수만큼 균등 간격으로 복사가 됩니다. 분포 -1은 분포와 동일하나 분포는 마우스 커서의 끝에 5번째 기둥이 들어갔지만 분포 -1은 마우스 커서 끝 이전 간격 스팟에 마지막 요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입력 전의 경로 선택은 기존에 있는 선형 요소의 경로를 이직해서 다중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벽이 있을 때 다중 복사 창에서 증분을 선택하고 입력 전 경로 선택을 체크해 보면 마우스 커서가 기존의 선형 요소의 모서리를 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면 해당 경로에 맞춰서 다중 복사가 됩니다. 다중 복사 회전도 동일한 방법으로 증분미 확장, 증분 확장, 분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분미 확장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전의 기준이 된 원의 중심 또는 반지름을 정하고 다중 복사할 간격을 정해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트래커 박스에 값을 입력해서
커서를 이동시켜 다중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중 복사 창의 아래에 있는 입력 전 호 선택은 드래그의 입력 전의 경로 선택과 동일합니다. 다중 복사 수직 올리기는 중분 확장, 분포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분의 경우 복사 수를 정한 다음에 수직 변이 값을 입력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의 층인 1층을 제외한 3개의 나머지 층에도 1층과 동일한 위치의 층마다 기둥을 배치한다 하시면 수직 변이의 층 높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3,000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경고창이 나타나는데 이는 1층 외에 다른 층에도 요소가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계속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평면에는 크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3D 창에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기둥이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층 외에 배치된 기둥들인데요. 작업층이 1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높이에 따라 작업층 설정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다중복사 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높이에 따라 작업층 설정을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제는 작업층마다 올바르게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렬 방식은 행과 열에 다중복사하는 방식으로 증분 및 확장을 선택하면 그래픽적으로 행과 열에 각각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복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1차 입력과 2차 입력을 0을 입력하고 다중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행렬에 증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1차 입력칸에 행, 즉 가로로 몇 개를 복사할지 입력하고 2차 입력칸에는 열, 즉 세로로 몇 개를 복사할 것인지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기준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한 후에 간격을 정하는데요.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시면 정한 방향에 수직이 되게 열이 생성이 되고 동일하게 열의 간격을 정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행렬의 동일한 객체를 또한 전등이나 테이블, 의자 같은 것을 배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명령에 있는 정렬과 분포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렬은 말 그대로 기준, 좌측, 중간, 우측, 상단, 중앙 또는 하단 이렇게 한 번에 요소들을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분포는 요소들을 기준 축인 X축 또는 Y, XY에 따라 혹은 특수하게 균등 분포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정렬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해당 명령들은 선택된 요소가 있어야 활성화됩니다. 평면에 그려놓은 기둥들을 모두 선택하고 상단 풀다운 메뉴의 편집, 정렬로 이동해서 수평 왼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좌측에 있던 요소를 기준으로 좌측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을 실행해보면 선택된 요소들 중 가장 상단 요소에 맞춰서 다른 요소들이 정렬이 됩니다. 나머지 명령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수 정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클릭해보면 정렬창 하나가 나타납니다. 가장 인접한 점은 요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정렬될 때 그 기준 선에 가장 인접한 점을 정렬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 박스 기준은 9개의 노드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점들이 기준 선에 맞춰서 정렬이 됩니다. 정렬 기준 선을 직접 작성하신다면 선이나 호 그리기, 기준에 있는 요소 또는 선에 맞춰 정렬하려면 기존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장 인접한 점을 선이나 호 그리기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기존 선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 벽에 기둥들을 정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벽 하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둥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편집 명령에 정렬, 특수 정렬을 클릭해서 기존 모서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벽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벽 기준으로 기둥이 정렬이 됩니다. 여기서 X선을 따라서 분포를 해보겠습니다. X축에 따라서 균등하게 분포가 되지고 위쪽 정렬을 상단 정렬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간격이 균등한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포의 Y에 따라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Y축을 따라서 균등한 간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 정렬을 클릭해 보면 한눈에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포에도 특수 배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분포창이 정렬창과 동일합니다. 가장 인접한 선의 선이나 홀을 작성해 보면 작성된 선을 경계로 균등하게 기둥들이 분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렬 및 분포를 활용하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호가 벽에 들어가 있을 때 각 창호의 간격이 동일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드래그를 이동하여 이동시킬 수도 있지만 균등 분포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문 도구 선택하시고 상단 풀다운 메뉴의 편집, 창문 모두 선택을 클릭합니다. 이때 편집의 분포 X에 따라서를 클릭해보면 간격이 균등하게 분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D 평면뿐만 아니라 인면에서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창문을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특수 정렬로 선이나 홀을 그려서 문의 높이와 동일하게 창문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슬라브와 보, 벽 기둥이 다양한 요소가 있을 때에도 이 정렬 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와 벽 기둥을 슬래브 라인에 맞춰준다고 한다면 요소들을 선택하고 특수 정렬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풀다운 메뉴의 편집, 정렬에 특수 정렬 창을 실행합니다. 가장 인접한 점을 기존 슬래브 모서리에 맞춰서 정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이나 보 기둥이 하나의 위치에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렬과 분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실행을 취소해 보겠습니다. 이동 정렬 분포 변형 위에 정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정렬 기능 중 개별 요소 명령은 만약에 슬라브 기준으로 볼을 정렬하고 또한 슬라브 기준으로 벽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ESC를 누르기 전까지는 동일한 기능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다중 요소 정렬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기준 선을 클릭하고 정렬할 요소들을 각각 클릭해 주시면 정렬이 됩니다. 지금까지 편집 명령 중에 드래그 회전 대칭, 복사와 다중 복사, 정렬 분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